가까운 사이인데도 어느 순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친척, 선을 넘는 이웃, 사생활을 캐묻는 동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칩니다. 반대로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예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예라고 하면 흔히 딱딱한 격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한 예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알맞은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가 없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관계가 상합니다. 오늘은 논어에 실제로 기록된 사람 사이의 선에 관한 6가지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떠도는 가짜 명언이 아니라 논어 원문에 실린 말씀만 담았습니다. 인간관계가 버겁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공자가 아들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제자 진앙이 궁금해했습니다. 스승이 자기 아들에게는 특별한 것을 가르치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 백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백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뜰을 지나가는 저를 불러 세우고 물으셨습니다. 예를 배웠느냐? 아직 못 배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 아들에게 따로 전한 것이 비법이 아니라 예였다는 것입니다. 설 수 없다는 말은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선을 모르면 사람들 사이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보다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 선을 모르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자는 예가 없으면 좋은 성품도 탈이 난다고 했습니다.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고달프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용감하되 예가 없으면 어지럽고 곧대 예가 없으면 각박해진다. 공손함도 신중함도 용기도 정직함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알맞은 정도를 모르면 전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공손한 사람은 늘 눈치를 보느라 고달픕니다.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곱기만 하고 헤아림이 없는 사람은 옳은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여기서 예는 그 정도를 잡아주는 기준입니다. 좋은 성품에 알맞은 선이 더해져야 비로소 쓸모가 생깁니다. 착한데 자꾸 손해본다고 느낀다면 그 선이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 좋은 성품도 선이 없으면 나를 해칩니다. 세 번째, 제자 안연이인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의 답입니다.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극기복례, 널리 알려진 그 말의 출처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간의 충동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쏟아내지 않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번 삼키는 것, 그 짧은 순간을 넘기는 힘이 극기입니다. 공자는 이어서 인을 행하는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남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면 관계는 대개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내 반응 하나는 지금 당장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 상대가 아니라 내 반응을 다스리세요. 네 번째, 안연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묻자 공자는 4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마라. 2500년 전의 말인데 지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보고 듣습니다. 남의 사생활, 근거 없는 소문, 자극적인 댓글. 그것들을 보고 듣는 동안 내 마음이 조금씩 거칠어집니다. 보지 않기로 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조용해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만 지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르침. 보고 듣는 것부터 골라내세요. 다섯 번째. 공자는 형식만 남은 예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어질지 않다면 얘가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질지 않다면 음악인들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절차가 완벽해도 마음이 없으면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투는 정중한데 상대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인사는 깍듯한데 뒤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예의는 오히려 사람을 더 불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표현이 서툴러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차이를 알아봅니다. 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마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형식을 갖추기 전에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 먼저 볼 일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가르침. 마음이 없으면 예의도 껍데기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것을 세 가지 들었습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을 당했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가 마음에 남습니다. 윗사람의 너그러움은 선을 지키는 일의 다른 이름입니다. 힘을 가진 쪽이 선을 넘으면 아랫사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올라갈수록 선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모도, 상사도,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 위에 설수록 너그러우세요. 공자가 말한 예는 딱딱한 격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가까울수록 그 거리가 필요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지우면 관계는 결국 닳습니다. 반대로 알맞은 선이 있는 사이는 오래 갑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자리를 찾는 것이 평생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아들에게도 이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6가지 가르침을 정리합니다. 하나, 선을 모르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둘, 좋은 성품도 선이 없으면 나를 해칩니다. 셋, 상대가 아니라 내 반응을 다스리세요. 넷, 보고 듣는 것부터 골라내세요. 다섯, 마음이 없으면 예의도 껍데기입니다. 여섯, 위에 설수록 너그러우세요. 얘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벽이 아닙니다. 오래 곁에 두기 위한 알맞은 거리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 더 예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고전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